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유 없이 지치지는 않으신가요? 의욕도, 감정도, 집중력도 사라진 듯한 그 상태. 우리는 그것을 무기력이라 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뭔가를 해낼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은 동작을 멈춥니다.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를 억지로 견디거나 자책하는 대신 지금 이 시기를 돌아보고 나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은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삶의 리듬을 되찾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에너지를 잡아먹는 요인을 점검하라. 무기력은 의욕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욕이 많은 경우 과하게 몰려드는 자극과 감정들로 인해 에너지가 고갈되면 나타납니다. 몸은 멀쩡한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멍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유는 에너지를 뺏는 요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의욕을 끌어올리는 법을 찾기보단 지금 나를 지치게 만드는 요인을 줄여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소모 요인은 정리되지 않은 인간관계, SNS를 통한 비교, 불규칙한 생활 등입니다. 이 요소들은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하지 않아도 될 메시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SNS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며 자책감에 빠지고 늦은 새벽 잠을 청하는 일이 반복되면 뇌는 쉬고 있음에도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땐 불필요한 자극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SNS 알림을 끄고 연락을 잠시 끊어도 괜찮은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하며 규칙적으로 하루를 보내보세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특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부터 하나씩 비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이유를 찾아라. 운동, 집 정리, 밀린 연락 등등 할 일이 많을 때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움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스스로를 강하게 압박하는 말입니다. 해야 한다는 말에는 의무감은 있지만 동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고 미룬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지면서 무기력의 늪은 더 깊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한 의지나 열정이 아니라 행동의 동기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 이 일을 하기로 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운동은 날씬해지기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였고, 집을 정리하고 싶었던 건 청결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이처럼 행동의 이면에는 분명 당신만의 진짜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기력은 그 동기를 잃었을 때 시작되며 다시 회복되는 순간도 그 동기를 회복했을 때입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 행동이 결국엔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금세 지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질문 하나가 무기력한 오늘을 다시 움직이게 해줄 힘이 될 거예요. 일상의 감각을 깨워라. 무기력은 삶이 무감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언가를 해도 감흥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공허한 느낌만 남을 때 마음이 지친 거예요. 이는 생각이 많고 감각이 둔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머리는 쉴 새 없이 걱정하고 판단하고 미래를 상상하지만 지금 내 몸은 아무런 자극도 느끼지 못한 채 굳어버린 상태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사소한 자극 하나가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찬물로 세수를 해보세요. 눈이 번쩍 뜨이고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향기로운 차를 천천히 음미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고 따라 불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소한 자극이 뇌를 깨워주고 무기력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하루의 촉감, 소리, 냄새 등등 이런 감각들을 다시 불러와 보세요. 그 사소한 자극이 삶의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을 주저하지 마라. 무기력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통 혼자 견디는 것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내 상태에 부담스러워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태도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며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기력은 감정의 고립 상태에서 야기됩니다. 속으로 계속 쌓아두고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들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해소 방법은 그 감정을 꺼내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괜히 걱정 끼치면 어쩌지?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할지도 몰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람은 당신의 약한 모습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고백을 통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당신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 속에서 혼자 싸우지 마세요. 내 마음을 꺼내놓는 용기,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일상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체된 지금을 받아들여라.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는 느낌.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갇혀 있는 듯한 초조함. 그러다 보면 자책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반드시 정체의 시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야 봄이 오고 씨앗도 땅속에 깊이 묻혀 어둠을 견뎌야 싹을 틔웁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면에서는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가 있는 법이죠. 당신이 무기력하게 느끼는 이 시간도 어쩌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숨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지 않으며 멈춤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매일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때로는 그저 버티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멈춰있는 나 자신에게도 그래, 지금은 좀 쉬어도 되라고 말할 줄 알아야 무기력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춤은 당신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무기력은 당신이 나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었거나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억지로 의욕을 끌어올리려 하기보다는 원인과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력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